자, 이제 예외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예외를 발생시켜 봤으면 이제 발생된 거를 계속 증가만 시켜서 다음 넘겨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오류만 뱉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외를 한번 처리를 해보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는 일단 예외 처리 블록과 그리고 예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영역,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외 처리는 예외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 이 영역이 뭐냐면 조금 전 코드에서 여러분들 조금 전 코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숫자를 입력받아서 나눌 때 나눗셈을 할 때 이건 정수 나누기 정수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오류가 나고 나서 코드를 수정하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여하튼 저렇게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블록으로 감싸 주셔야 됩니다. 이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거 예외가 발생할 영역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을 계속 쌓다 보면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오류가 나다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영역은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감으로 생각이 딱 듭니다. 예외 발생시키고 나서 코드를 추가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그래서 블록으로 감싸서 예외 발생 시 직접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예외를 처리하기는 하되 예외 정보를 보고는 싶다 라고 하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해서 스택 트레이스라는 것이 예외가 발생된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을 이제 차례차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외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오류를 다시 또 잡는다든지 예외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예외 처리를 한 형식은 앞서서 예학어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예외 발생 예상 지역을 try라는 블록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두고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할 예상 클래스, 근데 이미 실행을 시켜보면 예상 클래스가 아니라 어떤 오류가 발생할 클래스인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컴파일할 때 이게 미리 뜨기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뭐죠? 여기 위에 보시면 exception 이미 여기서 throw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throws exception 얘를 안 적었을 때 컴파일러가 어떻게 알려주냐면 얘 저장해보면 마우스 갖다 대보면 exception이라는 타입, 요 타입의 예외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이미 코드 시에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모르는 것이 나오면 일단 실행시켜보고 문제 생겼을 때 예외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 개발하면서 항상 실행시켜보고 예외 처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어느 정도 예외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try 블록에 예외 발생 예상 영역을 묶어두고요. catch라고 하는 영역에서 예외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예상 영역에서 에러가 딱 발생할 수 있으면, 발생을 하게 되면 catch의 객체에 담기게 됩니다. 객체에 담기게 되고 이 객체를 활용해서 여기에 예외 발생 시 처리할 내용,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종료시킬 건지 예외 내용을 보고하고 재실행할 건지 무시하고 계속 실행할 건지 대안이 되는 결과값을 대입할 건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캐치의 요 구문들은 몇 번을 적을 수 있냐면 여러 개 작성할 수 있습니다. try 한 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금 전과 같이 arithmetic exception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number format exception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러면 캐치, 또 밑에 캐치, 또 밑에 캐치, 캐치 해서 캐치를 여러 번 작성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finally라는 거,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finally는 예외가 발생 안 해도 실행하고요. 예외가 발생을 해도 실행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외 발생에 관계없이 항상 처리할 내용, 요 블록이 끝나면 반드시 처리할 내용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내용, 하나가 아니죠, 뭐 반드시 처리할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finally에다가 적을 수 있습니다. finally는 한 번만 적을 수 있습니다. try 하고요. catch만 여러 번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셨던 그 위치에서 저는 이제 예외 처리를 통해서 만약에 0으로 나누면 결과값을 그냥 0으로 만드는 대안적인 결과치로 예외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0값으로 초기화하고 리절트에다가 나눗셈을 이제 적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지역은 요 영역이죠.
자, 이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 try라는 블록으로 묶어줍니다. 자, try라는 블록으로 묶었으니까 요 영역에서는 이제 에러가 발생할 거야. 어떤 에러가 발생하리라 예상이 되냐면 catch 묶습니다. 뭐라고요? arithmetic exception 이라는 예외가 발생해서 이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ex라는 곳에 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에 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일단 한마디는 띄우고 싶죠. system.err. 에러 출력하는 거죠. print line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정수간의 계산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는 리절트에다가 뭐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을까요? 리절트에다가는 마이너스 1 값을 넣어서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try하고 try 블록 하나 있고 catch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그냥 보통 때는 저 캐치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눌 수는 2로 나누면 50이 나오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자, 이번엔 0으로 나누게 되면 arithmetic exception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수간의 계산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리절트에는 제가 마이너스 1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그 다음 요게 이제 실행되고 나면 예외 처리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아요. try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에 정수간의 계산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ERR로 출력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100 나누기 0은 마이너스 1 이라는 대안적인 결과값. 리포팅도 했고 대안적인 결과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봤네요. 자, 이러한 것에서 만약에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 뭐 여기 exception 또 ex라고 해서 다른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다른 오류 뭐 이러한 식의 예외 처리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치는 여러 번 다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출력하게 하고 싶다 라는 영역이 있다라면 finally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건 무조건 실행이야 라고 기재를 하게 되면 이제 try catch 블록은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것이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가 발생 안 해도 이제 이건 무조건 실행이야 라는 것이 뜨고요. 다음에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건 무조건 실행이야 라는 거고. 이번에는 얘가 제일 밑에 출력됐네요. 이건 뭐냐면 ERR이라는 ERR이라는 스레드와 out이라는 스레드가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ERR은 스레드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멀티 스레드 때 이제 멀티 스레드를 이해하시면 왜 얘는 이 밑에 출력됐다가 위에 출력됐다가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하튼 이 예외 처리 관련해서는 어렵고 쉽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그 영역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오류를 내볼까요? 여기서 run 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숫자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오류가 또 났죠? 자, 이건 input mismatch exception. 자, 입력을 시켰는데 next int라고 했으면 숫자 값이 들어와야 될 텐데 숫자 값이 안 들어오고 문자열이 들어왔죠. 이거는 오류란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얘도 에러 발생,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죠. 사실은 얘도 try 블록으로 묶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즉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스로우스로 전가를 시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외를 관리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예외 정보를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그 프로그램 종료되면서 지금처럼 나타나는 이런 오류처럼 스택 트레이스를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요 메시지를 그대로 보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가 그대로 나면서 뭐가 됐습니까?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됐으니까 결과값이 안 나왔죠. 결과값이. 이건 무조건 실행이야. 뭐 이런 것부터 다 안 나왔잖아요. 물론 이 try 안에 in.next int가 있었으면 나왔을 텐데 여하튼 그러한 곳에서 만약에 정수간의 계산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 대신에
실제 시스템이 알고 있는 스택 트레이스 문구를 표현하고 싶다라면 저기 ex라는 객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에러를 얘가 받거든요. exception을 얘가 받아서 얘를 통해서 print stack trace 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위치에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문구와 같은 이 자바 JVM이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파일에다가 바로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 객체 하나 만들어서 이건 IO 파트에 가서 파일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파일에 로그로 남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에 스트림을 적어서 남길 수도 있고 네트워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뒤에 가서 파트 3에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정말 정보가 출력이 되는지. 자, 실행을 시키고 나눌 수는 0으로 나누면 오류 난다 그랬죠? 자, 나누면 이건 무조건 실행이야도 당연히 다 떴고 이제 스택 트레이스에 의해서 원래 프로그램 종료되면서 나던 오류죠. 요게 바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프린트해라. 스택 트레이스를 프린트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메시지를 그대로 보고 싶다라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뒤에는 요 에러 메시지 얘만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system.brr.println ex.get localize message. localize message를 주로 쓰는 게 다국어 지원 때문에 localize message를 씁니다. 그냥 get message 하셔도 되긴 하는데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또 0으로 나누면 그렇죠. 이번에는 나누기 바이 제로라는 이 localize message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것은 try, catch, finally. 요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종 쓰시게 될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실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이 예외 처리는 가장 마지막,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이드 메인 정도에서만 예외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이드 메인에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외는 밖으로 뿜어내어야지 우리가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금방 에러를 어디 위치인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try catch 같은 경우는 예외를 먹어버리잖아요. 그 예외를 알아서 없애버리는 게 try catch입니다. 그 try catch에서 print stack trace도 안 걸어놓고 이렇게 코딩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exception 요 위치에다가 그냥 이렇게 뻥 비워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처리가 이걸 뻥 비우면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뻥 비워둡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0으로 나눴을 때 어디로 갑니까? 여기 예외가 걸리겠죠. 걸렸는데 뭐 했어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죠. 없으면 일단 예외 처리 다 됐다고 생각하고 어딜 가냐면 finally 갔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상 실행이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자, 예외가 났는데 정상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답은 이게 답이 정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다시 말해서 캐치로 잡아놓고는 아무 처리도 안 해버리면 사실 오류가 났었어도 개발자는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유지보수할 때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 처리를 하고 나면 여기에 정보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스로우스를 통해서 정보를 밖으로 계속 정가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코드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보 보고를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로그 파일로 쌌든 어떻게 되었든 정보 보고를 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외 처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